실비 청구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 꼭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조금만 아프거나 살짝 다치셔도 무조건 병원 다녀오셔서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 꼭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은요, 가는 족족 무작정 다 청구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보험금 청구를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 보험사에다가 바로 이 실비보험을 활용하실 때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던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최대 수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이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하죠. 우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75%나 가지고 있는,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은요, 민간보험 중에서는 사실상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상해랑 질병 대부분의 활용이 가능하고 입원과 통원 시 내가 쓴 병원비를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 보험을 딱 하나만 가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실손보험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실비 청구 언제 할지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실비보험금 청구하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조차도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실비 청구를 하실 때 필요 서류부터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약관을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통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대부분 짜잘짜잘한 통원 치료들은 이 두 가지 서류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수술 확인서, 그리고 보통 5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온 경우에는 추가로 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 2만원 정도 발급 비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50만원 이상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단서가 필요하고, 50만원 미만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게 바로 실비보험의 서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확실히 아셨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그리고 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수기든 핸드폰 어플이든 어떤 경로로든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연락처가 들어가고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다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이력들은 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란 곳에 다 남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요, 각각의 보험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알릴 의무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 조회를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무조건 바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나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려면 유병자 상품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하셔야지 유병자 상품 대비 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총 납입해야 되는 총 납입 보험료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체 상품은요, 당연히 유병자 상품에 대비해서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들이 조금 까다롭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은 건강한데 내가 병원을 갈 때마다 실비 청구를 족족 해버려가지고 실비 청구 이력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으면 진짜 내 보험이 찝찝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좋은 보험일수록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고지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보면요.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2번,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이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4번,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이렇게 병원 이력들을 세세하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는 족족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다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오늘 있었던 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고객님 한 분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었어요. 근데 이 고객님께서 2년 전쯤에 무릎이 아파서 MRI를 한번 찍고 무릎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도 2번밖에 안 했고 실비 청구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통원 이력과 1년 안에 검사,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통원, 약 처방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죠. 당연히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무릎 쪽에 부담보를 잡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보란 해당 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 중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도수 치료를 받으러요, 출근 도장 찍듯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수 치료력으로 또 보험사에서 부담보나 할증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경우에는 부담보를 잡힌 상태에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아플 때 돈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이거를 청구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보험을 왜 가입하는 거지? 보험회사양... 보험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꿀팁입니다. 보험금 청구는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3년 안에만. 어차피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요, 고객이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여드렸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또는 수술을 하셨으면 어차피 5년 안에 알릴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건 그냥 청구를 하세요. 이런 경우는요,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를 바로바로 하셔도 됩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곧장 보험금 청구도 또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아팠는데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 결과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요, 뭐 추후에 보험 가입하실 일이 아예 없으시다면 뭐 그냥 청구를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나는 추후에 남들보다 좀 좋은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싶다, 아니면 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보험금 청구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는 내가 검사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냥 보험가입이 바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전에 편두통으로 CT를 찍었는데 별다른 소견은 없었고 그냥 두통약만 처방을 받았었다. 혹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24시간 동안 심전도 검사해보고 조영제를 맞아서 MRI를 다 찍어봤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원인 미상이다. 일시적인 이런 것들로 병원을 다녀온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지나 의료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나는 내 보험이 100점 만점이라서 더 이상 이런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다, 지인 설계사한테 그냥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 예정이다, 혹은 나는 내 보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아니면 뭐 내 보장이 조금 찝찝하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만 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실비 청구를 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 시기에 문제없이 잘 청구를 하는 방법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 가입한 가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보험금 청구하실 때의 또 다른 주의사항입니다. 급여 부분은요, 자기부담금 한도가 동일하게 200만 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4세대 실비보험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는요, 쉽게 말해서 청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4세대 실소는 계약기간 1년 안에 청구하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만약 비급여 청구 이력이 없으면 1단계인 영원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시고요.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2단계는 0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만 원이라도 청구를 하셨다면 이 안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110만 원을 쓰셨다. 근데 한 번 정도 청구를 안 하게 되면 98만 원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는 청구를 안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할증 구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내가 청구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두셔야지 보험료 할증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비급여의 할증 구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추후에 보험가입 예정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단순 도수치료 뭐 1, 2회 정도나 아니면 최근 5년 내에 아주 자잘한 이력들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청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관계가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청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 보험이 어차피 100점 만점이라서 이런 내용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지인 설계사한테 그냥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게 그냥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전문가니까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겠죠. 나중에 또 제가 어떤 보험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3만 원 이하 건들은 청구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나중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제가 정답입니다가 아니니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에는 좋은 보험을 인수를 안 해줄 수가 있구나, 실비 청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잘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할증은 이렇게 하면 좀 막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